18. 악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 토대는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순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동물종도 이렇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자는 자신을 사자로 보지 않으며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데카르트의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꼬아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표면적인 수준에 존재합니다.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때 순수한 존재 상태, 즉 순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에 집중되지만 순수의식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즉 대상이 없는 인식입니다. 일부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할 텐데 순수의식 혹은 국한되지 않은 의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책을 읽었고 책의 내용이나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든 몸 밖에 서서 이 책을 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책을 들고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행성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특정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겪은 환경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일종의 의식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주 다른 환경으로 여행을 떠나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립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행성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여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식하는 여러분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제한된 환경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앞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단어는 배경의 백지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했던 말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인식하는 내용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상 서구에서는 내용이 인식되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용 이면에는 내용이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내용 이면에 대상이 없는 마음 상태, 즉 순수의식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전통에서 신비주의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순수의식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고 아마도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존재로 보는 마음 상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국소적인 자아입니다.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정체성 감각도 여러분과 함께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고향인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미국에 사는 덴마크인 같았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는 결코 나를 미국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근거한 정체성이 아닌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 감각을 개발했습니다.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가지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행성의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알다시피 본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정체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제한된 상황을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적자를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드는 고정된 특정한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룡은 기후가 차가워졌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되었습니다. 온열동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는 적응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가장 잘 맞는 것이 가장 적응력이 높고 인간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생명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물 종보다 많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에 맞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행동을 바꿔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구에서 가장 적합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적응력이고 우리의 적응력은 우리 존재의 핵심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스스로 적응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이런 고찰은 적응력의 또 다른 요소인 적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나 의지의 결여라는 요소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의 수수께끼. 일부 철학자들은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논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는 상세히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격렬하게 부인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명백한 반론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지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물으면 그들은 그냥 그 질문을 무시하고 세련된 지적인 논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에고의 특징을 알면 사람들이 왜 자유의지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고가 초래한 정체성 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편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그래서 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한 선택들의 결과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뀌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집단 관계로부터 세상을 일깨울 사람들이 아니므로 나는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영원한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의지와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자질들은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우리를 일상적인 마음 상태와 정체성 감각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국소적인 자아를 보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이런 것인가? 만일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면 우리의 자각은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아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동굴 인간 단계에서 넘어서게 해준 진정한 메커니즘이며
의식적으로 국소적인 자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삶에 대해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공식적인 그리스도교와 물질주의 과학 모두 국소적인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받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신이나 자연과 양육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자기 개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의 출현입니다. 그 운동은 우리에게는 사실상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비국소적인 존재의 핵심이 있다는 데 근거하며, 이는 자유의지가 외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의 자기개발도 그 기반은 우리가 단순히 현 상황에 적응하는 대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시적인 단계에서 오늘날의 위치로 올라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내게는 우리가 이룬 진보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줍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국소적인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되지 않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국소적인 자아는 국소적인 자아 이상을 상상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전에 따라 국소적인 자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